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주식적 해석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인공이 현재 지구의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생존을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선지도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내부 회의를 하게 되는데 12곳의 후보군이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갈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이른바 쩐이 없다는 거죠.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특공대 비슷하게 선발대를 리서치 차원에서 보내가지고 몇 년간의 자료를 모았었고 그 중에서 3개만 집중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감안한 자원, 시간 충분히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다량의 양도소득세와 시간을 감안한 것이죠. 하지만 계획은 늘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주인공 일행은 일단 첫 번째 행성에 도달을 합니다. 거기를 먼저 고른 이유는 거리가 가깝고 물이 보였다는 거죠.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으니까 가봐요. 근데 사방천지가 다 물이었어요. 일단 산으로 가서 뭘 보자 했더니 거기에 산이 아니라 높은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민기적 데다가 파도에 맞아가지고 사람도 죽고 시간을 수십 년 동안 낭비하게 됩니다. 무턱대고 유동성만 보고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었다. 쿠퍼가 이미 얘기를 했듯이 최고의 요트 선수들 중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배가 뒤집히면 끝인데 자기가 그 짝이 됐었던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하락장에 손실나면 꼼짝 못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딱 한 군데를 더 갈 수가 있는데 어디를 갈 거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합니다. 두 가지 행성이 있습니다. 에드먼즈의 행성, 여기는 지금까지 보내준 데이터는 숫자가 너무 명확하고 좋다. 공시랑 데이터 같은 거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통신이 안 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이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업계 최고의 권위와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만 박사가 간 행성으로 계속해서 야, 여기 와야 된다, 여기 대박이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만 박사가 우리 중 최고 고수라면서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자기가 있는 대로 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 박사를 만나러 가요. 근데 막상 도착을 하니까 여기 외형부터가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와요. 근데 만 박사는 몇 년에 걸쳐서 자기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거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생존 본능이 어쩌고 저쩌고 죽기 전에 사람은 아둥바둥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일행의 뒤통수를 칩니다. 사실 이 행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었고 그가 보내온 데이터, 이른바 추정치들은 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쁜 놈 하지만은 만 박사는 변명을 합니다. 너는 나처럼 힘든 시험에 들어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아무도 안 오는 외딴 곳에서 고생하면서 막막함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날 비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치면 소외주, 스몰캡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들의 패턴은 어느 순간에 흑화돼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을 쓰고 메시지를 찍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버튼을 누르면은 누군가는 자기를 구해주러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음에 처하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살라고 그랬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주인공 일행은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반파된 우주선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블랙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만회를 하려는 최종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주식 투자 측면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였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하더라도 첫 번째 행성처럼 아예 오판을 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발을 빼지 않았을 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드먼드 행성같이 누가 봐도 숫자가 나오는 회사지만은 다른 어떤 추가적인 코멘트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상해 보이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반면에 만박사같이 업계 최고의 고수라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맞겠지 해가지고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살라고 짜놓은 구라판이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거지만 했다. 다 시장에서 허다하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겠다고 치면은 이런 비슷한 일들은 많이 겪게 될 거예요. 해외는 국내보다 특히 정보가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겠죠. 자,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실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되게 유망하고 성장할 것 같아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데 아무 다른 코멘트가 없다고 쫄거나 혹은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른바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공하거나 떠드는 정보를 스크리닝 혹은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행히 주식 투자는 영화처럼 망망대해에서 살 곳을 찾는 우주여행 같은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개인 혼자서 좀만 품을 팔더라도 구할 수 있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막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실 때 자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제 눈에 보였던 주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